코인 투자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 오늘도 환영합니다. 코인 투자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시장 동향을 체크해야 합니다. 코인 투자는 전쟁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은 계속 우리를 속이려 들 것이고 개미들을 이용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하겠죠. 우리는 세력을 이길 생각보다는 세력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력들의 움직임에 역행하기보다 해당 세력 움직임에 편승하는 것이 승리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그럼 오늘의 분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결제약정은 수익이 실현되지 않은 포지션을 의미하며 언젠가 수익 실현이 될 물량을 의미합니다. 미결제약정의 증가는 자금이 유입을 뜻하며 미결제약정의 감소는 자금이 이탈을 뜻합니다. 미결제약정의 흐름을 통해 자금이 유입과 이탈 방향을 찾아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전체 미결제약정의 거래소 분포 흐름을 보자면 1위가 CME 거래소이며 비율 28.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바이낸스 거래소이며 비율 2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는 바이비트 거래소이며 비율 15.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일 소폭의 조정이 나오면서 미결제약정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10만큼 상승하면 3에서 4만큼 빠지고 다시 또 10만큼 상승하면 3에서 4만큼 빠지고가 반복 중입니다. 즉, 미결제약정은 점진적 우상향 중이라는 것이죠. 코인 시장의 자금 유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눌림은 나올 수 있어도 중장기적인 강세 추세는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해당 자료는 CME 선물거래소의 각 월별 거래량입니다. 최근 기관 투자자의 코인 관심이 급부상하면서 선물거래소의 점유율 1위를 CME 거래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CME 거래소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가격 반등과 함께 거래량이 점진적 우상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격 상승과 함께 동반된 거래량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미결제약정의 흐름입니다. 10월물의 미결제약정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11월물의 미결제약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0월물의 선물 만기가 다음 주 금요일 밤 12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포지션을 서서히 정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1월물로 포지션을 이월시키는 것이겠죠. 11월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와 미대선 등 중요한 일정들이 남아있으니 차분히 지켜보심이 좋겠습니다. 해당 점유율 차트는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과 알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을 살펴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아직까지 시장의 알트코인의 영향력이 상당히 낮으며 비트코인이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한없이 상승하는데 알트코인의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죠. 알트코인의 대장주인 이더리움이 살아나야 알트코인의 대반격이 시작될 텐데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이 잠잠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달 안으로 이더리움이 400에서 440만 원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관점은 변함없으며 빠른 시일 안에 이더리움이 크게 치고 달릴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달리는 순간 모든 전 알트코인들의 대상승세가 나오는 신호탄이 되겠죠.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달러의 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오갈 데 없는 자산들은 주식, 코인 등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안절부절 해봤자 괜히 심적 고통만 있을 뿐이니 차분히 시장을 믿고 기다려보심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비트코인의 심층 분석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거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추세가 분명히 강세 추세이긴 하오나 무려 217일 동안 내부적인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이 아닌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가격 움직임에 따라 기술적인 대응이 가능하겠으나 이처럼 지루한 보합 및 통합의 움직임은 딱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겠습니다. 선물 거래 혹은 짧은 단기 거래를 하시지 않는 이상 중장기적인 스윙 거래는 방향성이 주어질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간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가 진행 중입니다. 일간 차트상으로는 고점과 저점이 점차 낮아지는 계단식 하락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하락 장세도 아닌 것이 저점이 낮아지곤 있으나 반등도 시원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점도 무지막지하게 내리는 것이 아닌 직전 고점의 레벨까진 상승하나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할 뿐이죠. 즉 고점과 저점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기간 조정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보합 및 통합 영역이 길면 길수록 추세 방향성이 주어졌을 때 그 뒷심이 더욱 강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큰 틀의 강세 추세 속에서 내부적인 기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 최종 방향성은 상방일 확률이 더 높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4시간봉 차트입니다. 4시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지난 브리핑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한다면 4시간봉상 수요존의 안착까지 기다려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58,900달러 부근까지 하락하였으나 아쉽게 수요존까지는 진입이 안 되었습니다. 해당 수요존의 가격대는 57,500에서 58,500달러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죠. 해당 수요존에 진입이 안 되고 크게 반등세가 진행되고 있으나 저는 여전히 해당 수요존까지는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간 차트상 기간 조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죠. 시장은 기간 조정을 통해 다시 한번 저점 영역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본래 큰 놈을 낚으려면 잔챙이들 보내주고 다소 기다림이 필요한 법입니다. 저는 해당 수요존까지 차분히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1시간봉 차트입니다. 1시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1시간봉상으로도 주요한 수요존은 57,500에서 58,500달러 부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당 가격대까지 안착될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 가격대 도달 시 매수로 적극 대응해볼 수 있겠죠. 저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여유롭게 지켜보실 수 있겠으나 추가 매수를 기다리시거나 신규 매수 진입을 고려하신다면 해당 수요존까지는 진득하게 기다려보심이 좋겠습니다. 결국 돌이켜봤을 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결국 본인이 째리던 매수존까지 안착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냥 차분히 기다릴 거리라며 후회들을 하시죠. 신규 매수 진입 혹은 추가 매수 진입 하실 분들은 수요존까지는 진득하게 기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15분봉 차트입니다. 15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입니다. 15분봉상의 공급 영역을 터치하고 다소 가격 눌림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5분상으로는 약세 추세이기에 단기 눌림이 더욱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보여지고요. 당장의 매수 포지션은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62,600달러 이상의 가격대는 프리미엄 영역으로 매수 포지션의 비효율성을 나타내며 62,600달러 이하의 가격대는 디스카운트 영역으로 매수 포지션의 효율성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추가 매수를 하시든 신규 매수를 하시든 매수 포지션을 잡으려면 최소한 디스카운트 영역에서 진행하심이 옳겠지요. 저는 시간봉상 수요존까지 진득하게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금일의 주요한 유동성 가격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동성을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력은 결국 유동성을 목표로 움직이게 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주문 오더가 밀집한 영역을 찾아 사냥에 나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유동성 이끌림 방향을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간 매수층 유동성은 해소되었으며 주간 매수층 유동성도 해소되었습니다. 일간 매도층 유동성은 62,010달러에 형성되어 있으며 주간 매도층 유동성은 58,900달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간 및 주간 매수층 유동성을 확보하였기에 이번 주는 상방으로 추가 상승의 여지가 더욱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유동성 해소에 따른 눌림을 얼마나 주느냐가 관건이겠죠. 추가 매수할 시들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매수 측 유동성의 해소가 되었기에 추가 매수를 위한 가격대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트코인의 시간 세션별 가격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시간 세션별 유동성은 왜 체크하는 것일까요? 아시아 세션에서는 일본 엔화, 한국 원화 등의 유동성이 크게 나오는 세션입니다. 해당 시간 동안 아시아의 유동성이 가장 활발하며 미국 달러는 해당 세션 동안 대부분 통합 및 보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뉴욕 세션에서는 미국 달러의 가장 많은 거래량과 유동성을 제공하며 해당 세션 동안 아시아의 통화는 대부분 통합 및 보합세를 보이게 됩니다. 즉 가격과 시간은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며 각 시간대 세션별로 유동성을 체크하는 것은 기술적 분석의 시작입니다. 그럼 세션별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세션에서 아시아 로우값과 아시아 하이값을 통해 유동성을 만들어냈고 런던 세션에서는 아시아 영역 범위 내에서 움직임이 나와주었습니다. 뉴욕 세션에서는 약세 흐름을 보여주며 장마감되었습니다. 지난 브리핑에서 추가 매수 진입은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렸으나 금일 기준으로 급격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격해서 따라 붙을 생각보다는 여전히 내부적인 기간 조정이 진행 중이기에 차분히 본래 설정해 놓았던 매수존까지 기다려보심이 좋겠습니다. 9월 초 52,000에서 54,000달러 가격대에서부터 매수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어필을 드렸었죠. 지금은 다음 매수 자리까지 차분히 기다려야 될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급하게 따라 붙으면 괜히 기다리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요약하자면 큰 틀의 강세 추세 속에서 내부적인 기간 조정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적인 기간 조정이 끝난 것이 아니기에 다시 한번 저점 영역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추격해서 매수하시기보다 시간봉상 주요한 수요존인 57,500에서 58,500달러 부근까지 차분히 기다려보심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